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6월의 첫날. 6월 하면은 이제 한 해 반이 지나가는 마지막 달이죠.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한 해의 정치권에서 중간 선거라고 얘기하지만 한 해의 중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뭐 개개인이 하시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겠지만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의 첫날이죠. 그런데 6월 1일은 좀 몇 가지 그 기념할 만한 날이 좀 겹쳐 있긴 하네요. 우선 오늘이 우유의 날이 되겠습니다. 월드 밀크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의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 곽재우 장군이 이제 의병을 일으켰는데 후위 장군이죠. 그분이 그분의 생일을 기념으로 해서 의병의 날을 갖다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좀 독특한 날이긴 합니다. 6.1절이라고. 이 6.1절이라는 게 물론 6월 1일이니까 6.1절인데 오토바이 그 매니어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신들만이 이제 구축한 세계에서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년 2022년의 6월 1일은 이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죠. 투표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맞아 이 네 가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우유의 날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유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일로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네요. 식량 농업이래? 푸드 어그리컬처 오거나이제이션 좀 되겠네요. 푸드 앤 어그리컬처럴 오거나이제이션 FAO가 지정한 세계 우유의 날입니다. 즉 우유의 우수성을 다방면으로 알리고 기념하고자 2001년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선포한 날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식품이죠. 우유가 글로벌 식품인 우유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리고 우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 여기 그 명칭이 나와 있네요.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 6월 1일을 세계 우유의 날로 월드 밀크데이네요.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매년 40여 개국 이상이 6월 1일을 전후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낙농자 조금관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세계 우유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낙농업계 홍보 기회를 이제 우유의 날에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우유 상당히 그 영양가 있는 식품이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우유가 입에 맞지 않아갖고 못 먹었죠. 먹을 우유도 없었지만 굉장히 좀 맛이 비릿한 게 좀 그렇더라고요. 우유의 추억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로 우유를 좋아하고 우유가 없어서는 아니 될 식품이 됐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비릿해갖고 비호감 식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입맛이 우유라는 것이 우리와 맞지 않아갖고 이제 그렇게 느꼈을 텐데 지금은 우유의 용기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옛날에는 사이다나 콜라병 같은 용기에 이렇게 담아서 배달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버지한테 이제 매일 우유를 이제 한 병씩 이렇게 배달을 이제 시켰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입맛에 잘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들 보고 한번 좀 마셔보라고 했는데 역시 마셔보니까 뭔가 우리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이제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서울 올라오니까 지금은 이제 메일력으로 바뀌었나요?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있어갖고 우유에 무슨 바나나 우유 이런 식으로 그 맛을 조금
아주 달짝지근하게 그 입맛에 맞게끔 그런 우유 제품이 많이 나와갖고 이제 우유 소비가 뭐 크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유 공급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즐겨 먹는 식품은 아니었었습니다. 오늘이 또 이제 공산권 국가, 북한, 중국 이런 나라의 어린이날이 되겠네요. 6월 1일이 세계 아동절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글쎄요, 뭐 아이들이 우유라도 제대로 마실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정도야 해주겠죠. 그래도 명색이 국가라고 하는데, 뭐 중국 같은 데야 뭐 개혁 개방 이후에 경제력이 그냥 크게 부상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또 이제 의병의 날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임진왜란 발발일이라는 그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곽재우가 의병장으로서 이제 거병을 했죠. 그 거병한 날이 1592년 음력 4월 22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6월 1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 1일을 국가기념일인 의병의 날로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곽재우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예, 곽재우. 곽재우는 1552년 9월 16일 날 태어나서 1617년 5월 14일 날 이제 사망을 했네요. 조선 중기의 무신이고 정치인이고 군인으로 임진왜란에서 크게 활약한 의병장이다. 34세 때 문과대과에 급제하였으나 선조를 비판한 답안지로 선조의 명예에 의해 합격이 취소되고 이후 벼슬의 뜻을 버리고 40세가 되도록 고향에서 학문과 낚시질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거 보면 참 선조란 사람이 이상했던 사람 같아요. 지금 곽재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순신도 뭐 선조가 엄청 이순신 장군의 어떤 능력을 갖다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예, 최근에도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지금은 이제 고향인지 뭔지 내려가 있지만은 아주 소위 그 지도자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 국민을 고소하고 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인간을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죠. 네, 1592년에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관군이 왜군에게 전멸당하자 당시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스스로 의병을 조직해서 붉은 비단으로 된 갑옷을 입고 활동하여 천강 홍의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 용맹성에 놀라 외병들은 곽재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단다. 여러 번 승리한 공로로 철방, 조방장 등을 지낸 뒤 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김덕령 등이 의병장이 무고로 희생되는 것과 영창대군의 죽음을 보고 영창대군 조선 중기의 왕자죠. 제 14대 왕 선조와 그의 계비 인목왕의 아들. 이게 참 또 사연이 있는 그 이제 그 선조의 그 아들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보고 벼슬을 여러 번 사퇴하였다. 당색으로는 북인이었으나 광해군 집권기에도 여러 번 관직을 사퇴하거나 사양하였다. 예, 정말 참 저렇게 관직을 사퇴하거나 사양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그걸 못해갖고서 그냥 엄청난 그 흠집을 갖고서 장관을 한번 해보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한번 했었죠, 그렇게. 짧게 그냥 법무장관 뭐 이런 거 하고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간둬버렸는데, 참, 이게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인목대비 폐모론에 이어 1613년 영창대군에 대한 유배형 여론이 나타나자 영창대군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리고 낙향위에 창령에 은거하였다. 본가는 현풍으로 자는 계수, 호는 만강, 시호는 충익이다. 시호도 이제 받았네요. 충익공이 되겠습니다. 경남 의령 출신으로 황해도 관찰사 과골의 아들이다. 조식의 문인이자 세자이며 그의 외손녀 사위다. 대제약을 지닌 김옹과는 동문이자 동서환이 되었다. 전란 중 스스로 천강홍의 장군을 자처하였으며 전장에 나설 때 붉은 옷을 입고 빅말을 타고 다녔으며 그의 이름은 모르던 장졸과 백성들은 홍의 장군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곽재우의 그 뭐 삶을 보면은 주로 비주류 쪽에서 이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네요. 네. 글쎄요, 권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비주류로 사는 거는 상당히 그 절제된, 그리고 의병장과 같은 그런 어떤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게 뭐 목초가 있네요. 뭐 상당히 그 많은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오늘은 또 6.1절이기도 합니다. 6.1절 좀 생소하죠. 사실 저도 뭐 날짜 이야기라고 방송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날들을 봤지만 6.1절은 좀 생소했습니다. 눈에도 귀에도 익지 않은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국의 오토바이 동호인 사이에서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념일이다. 네, 오토바이 매니아들이 있죠. 네, 뭐 정말 멋있습니다. 엔진이 큰 그 오토바이를 줄지어서 쭉 그냥 7, 8명이 그냥 끌고 가면 장관이죠. 저는 그 길을 가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차를 옆으로 이렇게 피해 줍니다. 빨리 지나가시라고. 하여튼 이들 그 오토바이 매니어들 사이에서는 6월 1일을 오토바이 소유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위한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진입을 배기량에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을 해제하기 위한 그 활동을 위한 그 기념일이죠, 일종의. 우리나라에 이제 고속도로가 처음 개통이 됐죠.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이렇게 개통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서 고속버스를 처음 탄 게 1972년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통이 됐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토바이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72년 6월 1일 위험하다라고 해갖고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즉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이제 진입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6.1절이라는 오토바이 동호인 사이에서 인정되는 그런 기념일이 이것을 저희 그 오토바이 그 고속도로 진입 금지 조항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활동가들의 어떤 그 모임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보면은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운전하다 보면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이렇게 표지판은 붙어 있는데 뭐 순간 뭐 착각을 하거나 잘못하면 이제 들어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도로만 이제 오토바이는 다닌다고 하는데 국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 8대가 그냥 쭉 줄져서 그냥 다니는 것을 보면 좀 장관이죠. 멋있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네, 이렇게 오토바이 매니어들 사이에서 6.1절이라는 기념일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죠.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이제 선출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을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즉 시도, 뭐 도지사나 시장, 서울시장, 뭐 인천시장 이런 시장과 그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그 이제 광역의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군구, 뭐 군수나 시장, 뭐 수원시장, 안양시장 이런 시장, 그다음에 뭐 연천군 하는 그런 군수, 그다음에 영등포구, 구로구 하는 그 구청장, 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그 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초의회에서 일을 할 기초의원을 이제 선출하는 날이죠. 그런가 하면 언제 2008년인가 교육감을 이제 선출을 하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교육의원을 이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참 교육자를 이제 선출직으로 뽑는다라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 불편한 일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옹호론자들은 뭐 또 반대 입장을 갖고 있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또 이제 몇 군데서 이제 치러지고 있죠. 어찌됐든 오늘은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며 국민 주권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저 주권을 행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투표죠.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거는 한 사회가 그 조직을 구성하고 특정한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투표가 자유로운 것에서 선거는 사회 내의 권력 관계에 관한 일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 기능한다.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희생해서 정치적인 복종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동의한 방식인 만큼 구성원들은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한다. 한편 민주적 선거의 본질은 선택의 자유에 있다. 선택의 자유. 선거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주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서로 동의한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부정한 방법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최소한의 희생으로 정치적 복종을 추구하는 방법, 즉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공명하고 공정해야지 부정한 방법이 들어가서 무슨 투표수를 조작한다든가 아니면 득표를 갖다가 빼돌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그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 또 지난번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이제 보면서 다음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선거제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로 4가지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유선거의 원칙이라는 것이 더 이제 감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거의 4원칙이라고 있죠. 자, 선거의 4원칙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의미한다. 여기에 자유선거를 포함해서 선거의 5대 원칙이라고 보기도 한다. 자,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은 신분, 교육, 재산 인정 이런 거에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뭔가 여러 가지 차별에 의해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선거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1인 1표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 표를 행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선거권이 없다든가 투표권이 없다든가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1인 1표 이게 평등선거라는 얘기죠. 아주 지극히 산술적으로 평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거지도한테도 이제 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백만장자한테도 표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평등 선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 선거. 이건 다른 사람이 가서 선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직접 선거 원칙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 선거죠. 내가 누구를 찍었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누구 찍었다라는 거 다 나타나면은. 물론 그 국회나 그 이제 지방의회에서 보면은 누가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건 의안을 찬반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비밀 선거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가미가 되면은 이 비밀 선거가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 이제 건물이고 아파트고 그 출입문 들어갈 때 여러분들 차가 들어가면은 차 번호 딱 인식해갖고 바로 나오죠. 네. 모든 것이 전자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 추가된 자유선거를 볼까요? 자유선거란 선거인의 외부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 강제선거에 대비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내대적으로 당연히 요청되는 법 원리로 오고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누가 야, 너 가서 투표해라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권리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그 근거가 이제 빈약해지죠. 네, 이렇게 해서 리브레 위키 선거 원칙도 여러 가지 또 원칙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4대 기본 원칙, 그다음에 자유선거를 포함해서 5대 기본 원칙, 이것이 바로 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그렇게 5가지 원칙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치르는 날이죠. 6월 1일 이제 06시에 시작해서 18시에 끝나는데 투표가 자정쯤 되면 웬만한 인목이 다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말았는데 저한테도 그 선거를 준비했던 그 원팀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머리를 짜야 냈던 그 원팀 멤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우유의 날, 그다음에 의병의 날, 그다음에 6.1절 그리고 지방선거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6.1절 뭐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6.1절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오토바이의 그 매니어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는데 야말로 뭐 엔진 소리를 옆에서 들어도 웅장하게 퉁퉁퉁퉁 하는 것이 그냥 멋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제가 스스로 안타깝고 한탄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분들 오토바이 동호인들, 오토바이 매니아들을 위해서 오토바이의 날을 막 별도의 방송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더 수집한 다음에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4가지 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좀 유익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투표일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하니까 투표 잘 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 뭔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국민들이 정치권의 지형을 갖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과 같이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